소장님, 네. 질문 중에 네. 그 사립학교가 좋을까요? 공립학교가 좋을까요? 아마 예비 추딩 만들 질문일 것 같아요. 이게 어떻게 좋을까요? 근데 다 장단점이 있지 않아요? 예민한 질문이네. 아, 그래요? 네. 네. 이게 저는 사실 언뜻 듣기에는 당연히 돈을 내는 사립학교가 뭔가 더 많을 거고,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. 그럼 더 좋지 않을까, 그냥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저한테 상담실에서 이 11월, 12월 되기 전에 상담 들어오는 엄마들은 이 질문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요. 그래서 돈을 주니까 사립학교가 당연히 더 좋겠죠 라고 생각하시잖아요. 근데 반대로 그 아이들이 그 시기에 그걸 배워야 되는 게 맞는가, 돈을 주고 내 아이를 망치는 길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. 사립학교가 좋아요? 공립학교가 좋아요? 교육자 입장에서 굉장히 예민한 질문이긴 한데 50대 50 이러면 이제 몰매 맞겠죠. 제 입장에서는 사립학교를 저는 반대하는 편입니다. 이유가 있으세요? 사립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특별활동을 일반 공립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사립학교에서는 비용을 받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해서 엄마들이 사립학교가 더 좋다라고 하고 비용도 내면서 일부러 다니고 있는데요.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많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방과 후로 되려 학교 외에 다시 학원을 다닌다든지 가외를 한다든지, 엄마가 전업주부여야지만 그 아이를 학교에서 픽업해서 학원으로 가고 또 집에 레슨 선생님을 만나야 되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이가 1학년 들어가면서 동시에 다시 엄마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어릴 때 키울 때는 아이가 어려서 엄마가 곁에서 도와준다고 하지만 학교 들어가서는 또 엄마가 보모처럼 또 라이딩을 해줘야 되고 친구들을 만나는데 잘 만났는지 또 봐줘야 되고 그 아이들 레벨이 어떤지 그 아이들 수준에 맞춰서 그 아이 레벨을 이끌어 주려고 엄마가 무단히 노력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생각에 이렇게 사립학교 들어가면 뭔가 영어도 더 빨리 배울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. 어쨌든 근데 또 내 자식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지는 게 싫으니까 싫죠. 또 네.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실 거잖아요.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사립학교를 다니니까 일반 공립학교보다는 충분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. 반의 인원수도 일반 학교들보다 작고요.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을 관리하는 것도 훨씬 더 체계적이라고 말하는 데는 저도 의심하지 않아요. 그건 훨씬 더 체계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런데 그 아이들이 1학년, 2학년, 3학년, 저학년 때 그런 교육들을 받는다고 해서 앞으로 중고등학교까지 롱런할 수 있을까? 그 아이들이 진정 그 교육이 조금 빠른 조기 교육을 한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미래가 더 밝다 이런 생각은 저는 하지 않고요. 차라리 1학년, 2학년, 3학년 때 더 많이 뛰어놀아야 된다는 거. 이게 너무 식상한 이야기잖아요. 지금 이런 이야기는 교육자가 하는 게 아주 식상한 이야기인데, 제가 요즘 가지고 있는 생각 자체가 학습량이 50이면 50만큼의 운동량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그 아이를 조금 더 많이 뛰어놀 수 있고 시간 할애를 더 많이 해줄 수 있는, 지금 공립학교가 차라리 조금 더 일찍 마칠 수 있고 또 그 나머지 시간을 엄마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한데, 그 시간을 운동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하는 거가 1, 2학년, 3학년 때 이 저학년 때 학원을 다니는 것보다 정말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네. 저는 저학년에 학원 원장님들이 굉장히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저학년일수록 학원을 다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교육 자체가 선생님의 주도권을 잡고 그 아이들을 리더하는 형태의 아동 중심이 아니라 교사 중심의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4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40분 앉아있고 10분 쉬고 하는 이런 교육을 통해서 누군가가 가르쳐주는 걸 그냥 흡입하면 되는 이런 시스템의 교육이 공교육에도 있는데, 또 하나 그걸 또 오후에 학원을 통해서 또 가외 선생님을 붙여서 남을 통해서 학습을 하는 방법을 어릴 때부터 습득을 한다면 자기 스스로 뭔가를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탐험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고요. 우리가 알겠지만 달콤한 걸 먼저 섭취하다 보면 그게 효과가 빠르거든요.
그래서 과외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을 통해서 엑기스를 배웠던 아이들이 진정하게 어려운 교육을 할 때, 공부를 할 때 내가 발견할 수 있을까? 찾아낼 수 있을까? 이 원리가 뭔지, 우리가 말하는 그 사고력이 생길 수 있을까? 저는 굉장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차라리 저학년 때는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. 또 친구를 만나게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. 걔들끼리 싸우는 것도 또 과정이에요. 그 아이들끼리 있으면 다치고 싸우지만 그 안에서 또 싸움을 해야 그 싸움을 해결하는 방법을 자기네들끼리 찾아냅니다. 그래서 충분한 시간이 그 아이한테 있어야 되는 시간에 사립학교를 통해서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또 그 학교만 그만두면 괜찮은데 학교에서 하는 식 수업만 하고 집에 오면 괜찮은데 가외로 다른 식 수업이 연결이 돼서 저는 9시, 10시 돼서 집에 가는 저학년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립학교를 권하진 않습니다. 아니 저학년이 9시, 10시까지 공부한다고요? 네, 아, 그렇죠. 아니, 정말 그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육체적 발달도 중요한 거니까 그 시기에. 그쵸. 그리고 네, 또 들어보니까 더 중요한 건 자가학습을 계속 그냥 시키는 것만 하다 보면 자가학습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도 떨어지죠. 있겠다라는 네, 생각이 들더라고요. 네. 근데 또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 제가 듣기로는 또 그렇게 사립학교에 떨어지신 분들이 이게 학교를 이제 또 국립학교를 국제학교, 가면. 네, 그쵸, 그쵸. 국제학교를 또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. 그쵸. 그래서 저희가 또 국제학교 얘기하면 할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. 그렇죠, 많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네. 다음번에 네. 네, 국제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도 궁금해요. 네.